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0만이랍니다. 더구나 그것이 동학개미운동이란 이름으로 작년 3월 이후에 평생을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주식이랍니다. 하기야 뭐 부동산으로 목을 좋으니까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 그대로 주린이, 저는 처음에 주린이라는 게 배가 고픈 사람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주식의 어린이라고, 주린이들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대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마자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식 초보자들은 큰일 났다,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삼성전자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오후 2시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각 증권회사 혹은 펀드 도처에서 증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재벌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폭락하는 건 절대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지 않았냐, SK도 보고 효성도 보고 하나도 보고 CJ도 보고, 잠깐 그렇지 곧 주가는 회복된다.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나 정권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주식이 폭락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하루쯤 지나서 거의 되돌아졌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 더더구나 애널리스트들이 그 자리에서 또 같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한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은 총수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식 초보자들, 그리고 초보자가 아닌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도 역시 우리 과거에 봐온 것처럼 곧 살아날 거야. 왜? 불과 일주일 전, 18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삼성 주식이 96,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9만전자 어쩌고저쩌고, 작년까지만 해도 9만전자인데 10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어느 증권회사에서는 11만 1,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아주 잔치 분위기인데, 어쨌든 일주일 전에 96,8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니까 이게 83,000원대, 82,000원대까지 폭락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픽업을 하니 역시 별거 아니구나, 괜찮겠구나, 별거 아니라기보단 괜찮겠구나. 이제 다시 삼성은 9만, 10만 올라갈 거예요. 더더구나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진짜 슈퍼 사이클을 왔다는데,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돈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나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는 정권가에서 노상 this time is different인데, 제가 말하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다는 게 주식으로가 아니라 이재용을 데리고 간 건, 구속시킨 건 말 그대로 정유라에게 말을 몇 필 사줌으로써 적극적인 자기가 삼성을 승계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다는 식으로 죄를 몰아붙여서 1년 징역 산 사람을 나머지 1년 반 더 살도록, 2년 반 징역으로 판결을 내렸으니 1년 반 더 살도록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문제예요? 주식값의 문제예요? 아니 그게 간단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잡아 넣었냐고요? 왜? 이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뭐 하려고 잡아였다? 첫째는 박근혜 이명박 플러스 하나 더 볼모를 잡아놓으면은 서울시장 선거 다음 대선 때까지 충분히 울고 먹고 써먹고 국민 여론이라는 심판에 올려가지고 값어치 따져보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잡아놓고, 너 박근혜 때 역겨가 이랬으니까 한구디에서 고생해보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몇 배로 더 큰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업무와 계획이. 삼성을 이 차제에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해체시키자는 겁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삼성 주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지금 주식시장에 35%를 차지하는 삼성입니다. 외국인 투자 금액이 850조. 뭐 정권 애널리스트들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옛날하고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학개미라는 것도 없었고 개인들이 외인이 팔고 기관이 팔면 개인들도 패닉 상태가 돼요. 다 파는데 지금은 외인이나 기관이 내놓은 걸 이 주식 개미들이 다 받아서 흡수하고 산다. 정말 그럴까요? 외인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2,000조에 해당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한 돈이 85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투자한 거는 지금 75억 정도, 75조 정도가 된답니다. 그게 2019년에 비해서 거의 3배 늘었지만 그것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정말 개미들이 뚝을 만들어 가지고 850조의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외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850조를 75조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뭐 또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는 나와가 지금은 이렇지만 2021년 되면 거의 150조까지 갈 가능성도, 150조라 친들 150조로 850조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더더구나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82%가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53%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주식이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경영권까지도 탈취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초일류 기업이지만 또한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더더구나 지금 삼성은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공장인 대만의 TSMC를 따라가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생산에 쓰는 TSMC가 삼성보다도 거의 2배 반을 더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생산의 커패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원래 30조를 투자하는데 삼성은 12조를 투자하면서 안간 힘을 해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때에 이재용을 깜빵에 넣어버렸습니다. 자칫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주식값을 엄청나게, 투자액을 가지고 주식값을 엄청 일시에 폭락을 시켜 개미들이 안절부절 못하면 다 팔면 아주 헐값으로 주워서 경영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정권이 지금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재용 구속은 삼성전자 해체, 이 정권이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정말 친밀하게 계획하는 삼성정권 해체의 1단계 작업입니다. 삼성은 지금 12조의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 지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뭐 팔고 뭐 옮기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지붕 하에 있는 삼성 계열사를 산산조각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감옥에 살다가 나와가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그때쯤이면은 그냥 삼성전자
핸드폰이나 만드는 모바일 폰이나 만드는 회사나 하나 담당하라는 수준으로 만들고 삼성 자체를 풍비박산을 만들자는 겁니다. 뭘까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재용을 구속시키면서 이재용만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에 박근혜를 감옥에 넣으면서 뇌물죄 운운할 때에 관련됐다고 이 정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 미래전략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래전략실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은 삼성의 이재용의 브레인 역할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전략을 짜는 곳입니다. 그 미래전략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똑같이 이재용과 같이 2년 6개월 징역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브레인도 없애, 성수도 없애. 지금 가장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복구를 하고 그 경제를 복구할 수 있는 최선봉에 서 있는 삼성의 최총수를 깜빵에 잡아여음으로써 오합지졸을 만들자. 그리고 삼성을 갈갈이 찢어놓자. 이재용 판결이 내리기 전에 2, 3일에 걸쳐 혹은 일주일에 걸쳐 대한민국 재벌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발 구속시키지 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경제를 좀 재건시키도록 삼성이 정말 재벌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코방기도 안깁니다. 웃기지 마라. 이재용을 잡아넣으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벌들에게. 야 너들도 까불면 그리고 이 정권에 말 안 들으면 이재용처럼 돼. 잘 봤지? 알아서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투자할 마음이 있겠어요? 한국 경제 살릴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경제 살린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걸어가지고 콕 걸어가 또 깜빵에 잡아 열 겁니다. 오직 이 정권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1차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입니다.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좀 대주주 3억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탄원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니까 대주주 3억 없었던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또 개미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공매도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 풀어라 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거 6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미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매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옳지 않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소탐대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그걸 받아서 도리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걸 6월 달까지 밀어주는데 왜 6월이에요? 4월 달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지. 6월 달까지 밀어주는 대신에 처음 앞에서의 재벌 1번부터 15번 혹은 첫째부터 한 30개의 재벌에게 그들에게만 먼저 조건부를 한번 해보겠다. 30개 재벌에 공매도 하면 해외 투자자들 신났죠. 외인 투자자들 신났죠. 한국 재벌 완전히 깡그리 다 주가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 개미들이 혹은 여론이 그러니까 그게 편들어주는 것처럼 이해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매도는 6월달부터 부분적으로 시도하겠다. 왜? 개인들도 공매도를 원하는 요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 경우에 어떻게 이걸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그 제도적인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가능성도 생각 안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개인들을 위한 공매도 그리고 그 제도를 생각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보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면 대주주 3억도 그대로 가고 지금 공매도도 그냥 가고 왜? 임대차 3법에 가 전세 폭등하고 지금 다주택자들 집 안 팔고 난리를 하니까 집값 계속 더 올라가는데도 다주택자들이 사지도 팔지도 가져 있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취득세 올려 보유세 올려
종부세 올려, 양도세 올려, 오도 가도 못하고 거미줄에 걸어놔 놓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아우성쳐도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아 저건 극소수야. 저 있는 것들이 저렇게 떠드는 거를 그대로 고통받도록 놔둬야 없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 돼. 한국에는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 없어. 배 아파 죽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가진 자에 대한 배 아파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인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넣어야 돼. 안 풀어줘요 그거는. 양도세 완화하라는 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빨리 집 지어라. 이 지금 공급이 안 돼가 집값 오른다 하게 막 진짜 번갯불에 콩 뽑듯이 김현미 전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빵 구워내듯이 바로 뭐 몇만 채를 올려 짓겠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냐 하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박근혜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권으로는 지금은 꽃놀이패야. 왜? 뭐가 꽃놀이패냐? 박근혜 잡아였고 이명박 잡아여가 지금 대선 때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2개나 되는데 압박카드로 압박카드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국민 공감대를 봐가면서 그 몸값을 계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국민 여론 보고 국민 공감대를 보고 그 다음에 사죄하고 뭐 반성하면은 해준다는 거.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그때까지 울감먹자는 카드로 쓴 거예요. 거기에 이재용까지 가왔으니까 이거는 뭐 신나는 거지. 3개의 카드가 꽃놀이패가 3개야. 선거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그 카드보다도 지금 이재용 카드가 더 큰 거예요. 박근혜 연말쯤에 이제 끄집어내만 이제 내주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주면은 국민들이 그것도 감사하다 할지도 모릅니다. 또 속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에 대한 거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공정경제를 원한다. 얼마나 공정하냐. 공정하기 위해서는 재벌부터 때려 죽여야 된다. 그걸 위해서 중대재해법도 만들었다. 이제 뭐 50인 이상 기업을 가진 인간들이 그 어떻게 기업을 꾸려나가다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끝장내버리자. 그것뿐 아니다. 나는 노동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노동 3법까지 만들어놨다. 제발 겁내지 마. 내가 죽이는 방법을 보여줄게. 이재용부터 잡아요. 그리고 잡아였고 난 뒤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몇 개를 만들어 주든지 그중에 쓸만한 영역은 정부가 때려 죽이자. 삼성만 죽이면 다른 재벌들은 전부 살살 빌 거다. 이러한 원대한 포부, 그들만의 원대한 포부. 정말 문바들 친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노동자를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동자들 삼성 없어지고 재벌 없어지면 일자리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그딴 짓을 하고 있지.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를 살려야 돼.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 일자리가 있으려면 재벌들이 투자를 해야 돼. 공장도 만들고 설비 투자도 하고 기계도 가져오고 일꾼도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도 끌어오고 전부 손 놓고 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용을 보이 시급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골로 가겠다. 아니 내가 재벌이라도 내가 큰 대기업이라도 지금 왜 지금 기업을 키우고 있겠어요? 주식이나 하고 있지. 아니 고용인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다 지가 먼저 깜빡하고 지가 먼저 골로 가는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0년 100년 이 집권을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그들이 주장하는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팬덤 만드는 역할을 계속 타겟면은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선거에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입 가지고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큰 야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게 짬짬이가 돼가 만들어내는 그런 팬덤 만들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결집력도 그런 깡다구도
그런 능력도 그런 인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데 가장 국민들한테 기죽이는 건 뭐냐? 재벌 죽이면 돼. 기죽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어려워지. 대통령 선거 때까는 뭐 코로나하고 이거 지금 주식 이거 2개를 가지고 대충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집 짓는 흉내 변창흠 데려다 놓고 집 짓는 흉내 내면서 false hope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쇼를 해가면서 결국 이재용 구속은 삼성을 해체시키기 위한 첫 단계 작업입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을 위한 발판을 깐 겁니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기 위한 아주 이게 하이웨이가 됩니다. 프리웨이가 됩니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며칠 동안 거의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살려줄 거다. 재벌이 구속돼도 주가는 안 떨어진다. This time is different. 삼성 주가 떨어지라고 제가 저주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정권이 기도하는 거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